소프트웨어 원래 IBM에서 만든 포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데 그 포털을 조금 오후에 들어가 보시겠지만은 의외로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즉 UI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사용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엔지니어적인 UI라서 물론 익숙해지면 좀 편하실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이제 한눈에 보이기에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자체 클라우드 제트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포탈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제트 포탈이고요. 주소는 이제 cloudjet.co.kr입니다. 이 포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표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접속 화면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일단 뭐 접속해 보시면 첫 페이지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상단에 크게 6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기능이 있는 거는 5개의 메뉴고요. 그리고 콘솔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GUI 화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하위 메뉴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알리바바 클라우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 두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업체인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같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상품 소개 쪽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각종 상품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매뉴얼도 밑쪽에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솔루션 쪽에는 이제 부가 서비스들, 그리고 서드파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고객 지원은 이제 저희가 테크센터가 247-365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티켓을 열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솔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자원을 구매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콘솔 화면이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거는 역시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을 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법인 회원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첨부해 주시면 세금 계산서나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로그인하고 이제 그 메뉴 설명은 직접 이제 접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먼저 용지를 이제 계정 정보를 하나 받으셨을 텐데요. 계정 정보에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중간쯤에 있는 클라우드 제트 교육용 아이디가 이제 클라우드 제트 포탈에 있는 아이디고요. 역시 뒤쪽에는 비번이고, 이제 뒤쪽에 두열에 있는 소프트웨어 어카운트랑 소프트웨어 패스워드는 여기 포탈로는 여기 로그인이 되는 게 아니고 IBM 소프트웨어 포탈에 로그인할 때 쓰는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가 분리된 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기업 문화에 맞게 이제 유저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파트너가 있고 이제 기업이 있고 기업 밑에 여러 부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서를 관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그 밑에 유저를 할 수 있는. 네, 일단 처음 로그인하시면 아까 보셨던 그런 메뉴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이제 이제 크게 7가지 메뉴가 있는데 위쪽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인프라 상품에서 접근하실 수 있는데 밑에 뭐 아이콘을 통해서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개요를 이제 아웃라인을 보기 위해서 위쪽 메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고객사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나 각 서비스에 대해서 방금 앞쪽에 있던 그런 약간 개념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이 밑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인프라 상품 쪽에 가면은 말씀드린 각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어메탈로 가보시면 이런 베어메탈에 대해서 이제 고성능이 있고 커스텀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희 장표보다 훨씬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제트 포탈을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 인프라에 대한 그런 가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솔루션 상품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상품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개발하거나 혹은 파트너를 맺거나 아니면 사업과 협약을 맺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상품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즈로드 쪽 상품들이 있고 이제 모바일 MT웍스 그리고 이제 서드 파티로 웹방화벽 제품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과 출결 관리 쪽 제품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드 파티 제품들은 이제 점차 이제 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 지원 쪽입니다. 고객 지원 쪽에 설명서 및 지원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다시 되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각 제품 전에는 이제 통합된 매뉴얼이 좀 간략하게 제공된 반면에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각 제품별 그리고 서비스별 매뉴얼들이 한글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정을 저희들이 서버 실습을 하고 나면 월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계정들을 사용하실 때 이런 혹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매뉴얼들을 보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에는 뭐 현재 등록된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다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FAQ 쪽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테크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직접 24736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크센터를 통해서는 직접 뭐 장애 해결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이제 일반적인 기술적인 문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포탈에 대한 사용법이나 뭐 전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접 장애 해결이나 이런 쪽 부분은 물론 테크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쳐서 결국 IBM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빠르게 해결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이제 티켓을 직접 오픈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로 오픈을 하시면 바로 소프트웨어와 함께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1대1 문의로 해주시면 이제 테크센터 쪽으로 넘어가고요. 전화로 해주셔도 되고요. 특히 뭐 처음에 계정 만드시고 하실 때 뭔가 약간 잘 안 되시는 점이 있으면 뭔가 잘못 만들었다거나 정보를 바꾸시고 싶다거나 뭐 그러실 때 연락하시면 이제 잘 대응해 드립니다. 네, 파트너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런 인프라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할 때는 그 서비스 기존에는 이제 운영업체들이 물론 있고 혹은 직접 운영하셨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쪽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전문 운영업체들을 여러 군데 같이 협약을 맺어서 MSP 파트너로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 관리가 운영이 필요하시다면 MSP 파트너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정도 8개 정도 MSP 파트너가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안 쪽과 그리고 중국 쪽 알리클라우드 쪽 그 아이오넷 같으면 중국 현지 업체고요. 뭐 한국 업체입니다만 나머지 뭐 여기 일반 MSP 업체도 알리클라우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Z 포탈을 로그인을 하시면 그 서비스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그 화면들을 하나씩 보실 텐데 실제 뭐 로그인해서 확인하는 거는 조금 휴식 시간을 조금 가진 뒤에 하고 그 전에 잠깐 설명드린 거는 뭐 간단하게 현재 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제 클라우드 콘솔 자체는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제 뭐 홈 쪽 그리고 베어 메탈 서비스, 가상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 쪽은 일단 관리 쪽보다는 이제 현황을 볼 수 있는 이런 페이지고요. 제품 서비스 쪽은 실제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사용되는 메뉴고요. 주문 상품 쪽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각 설정들을 하실 때 쓰이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와 주문 상품 쪽 메뉴를 보시면 왼쪽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이제 제품 서비스에서는 각 상품들을 구매하시고 주문 상품에서는 각 제품들을 설정하시는 메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금 조회는 뭐 말씀 이름 그대로 이제 사용한 과금 내역들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고객 지원 쪽이 이제 테크센터 쪽도 할 수 있지만 직접 소프트웨어 티켓을 오픈할 수 있는 메뉴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일단 아마 로gin을 지금 아마 쓰던 계정이라서 로gin을 해보시면 약관을 안 물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처음에 일단 신규 계정으로 로gin을 하시면은 이제 약관을 먼저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각 각 메뉴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조금 뒤에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서비스 내용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그 메뉴별 설명을 먼저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로그인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현재 받으신 로그인 정보로 로그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같이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첫 번째 뜨는 창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쓸지 알리클라우드를 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리클라우드 쪽은 저희 포탈 쪽에서 약간 재구성이 될 예정이라서 현재 접속이 안 되실 거고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변경 6개월 동안 변경하지 않으면 역시 이제 의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첫 번째 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청구 금액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실습을 했던 계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청구됐던 계정들 그 비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지사항은 저희 클라우드 Z에서 올라오는 공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사스형 서비스들이나 그런 서드파티 제품들이 올라오면 여기에 공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2일 날 소프트웨어 티켓이 직접 저희 포탈과 연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공지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이벤트는 이제 클라우드 Z에서 발행되는 게 아닌 소프트웨어 벤더 쪽에서 발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쪽에 어떤 장애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뭐 그에 대한 내용들이 공지되고도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뭐 공지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기도 물리적인 하드웨어 기반 위에 운영되는 인프라다 보니까 장애 자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애가 없이 서비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나더라도 그 장애에 대한 이제 투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항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벤트로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베어메탈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베어메탈 메뉴는 프리미엄 베이직 GPU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인 경우에는 사실 뭐 프리미엄과 베이직의 차이는 그냥 스펙의 차이입니다. 뭔가 크게 틀린 건 없고요. 대신 베이직은 들어가 보시면 4코어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미엄은 16코어부터 시작을 하고 최대 48코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도 이제 서버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최대 3테라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GPU인 경우에는 모든 베어메탈 서비스가 GPU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GPU를 지원하는 베어메탈 서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PU인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제 최신 P100 제품도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보통 파스칼 코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런칭된 제품들도 들어와 있고 아직 그 제품들은 타클라우드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 그 이전 세대인 K80이나 이런 제품들이 타클라우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GPU 인스턴스도 런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상 서버 쪽도 이제 네이밍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프리미엄 베이직이라기보다는 프라이빗이고 이제 퍼블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라이빗이라는 게 이제 사설 의미는 아니고 데디케이트 된 자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베이직인 경우에는 이제 멀티 테넌시로 같이 쓰는 장비들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상 서버에서 나오는 프리미엄과 베이직은 스펙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비스도 완전히 동일하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프리미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리 서버 자체를 단독으로 쓴다는 아까 싱글 테넌트로 나온 그런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자원을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1코어를 쓰더라도 좀 비쌉니다. 대신에 그런 서버 자체를 하나를 베어메탈로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프리미엄과 베이직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베이직 서비스에서 다 구매가 가능하므로 뭐 금융사나 아니면 특별한 요건이 있지 않다면 이제 베이직 쪽에서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쪽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과 백업이 있는데, 일반 쪽에는 말 그대로 서버에 붙는 스토리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업은 이제 클라우드 Z에서 제공해주는 백업 서비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쪽은 오후에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뭐 포터블 스토리지로 볼 수 있고, 이제 블락 스토리지,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업은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볼트라는 이제 서비스형 백업이 지원되고 있고, 이제 서버 기반의 에이전트 기반으로 제공되는 아론소프트라는 백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형이기 때문에 이제 이볼트 제품만 보이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이제 로드 밸런서와 이제 어플라이언스 장비, 그리고 IP와 VLAN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말 그대로 이제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한 장비들인 거고요. 이제 차이점이라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가 있고, 실제 VPX라고 상용 제품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쪽은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어플라이언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플라이언스에서 이제 시트릭스, 넷스케일러, VPX 라는 부분입니다. 이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어플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는 바야타 구매를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야타인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셔서 스펙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보안 쪽으로도 역시 이제 방화벽 제품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방화벽 제품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해주는 하드웨어 파이어월이라는 부분이 있고, 역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는 포티게이트 제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격이 이제 하드웨어 파일인 경우에는 서버당 매핑되는 방화벽이고요. 포티게이트인 경우에는 해당 VLAN에 있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화벽입니다. 대신 이제 하드웨어 파이어월 중에서도 데디케이트 부분은 포티게이트처럼 각 VLAN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화벽입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포티게이트랑. 왜냐면 한 VLAN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차이점이라면 이제 포티게이트는 직접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제공하는 거고, 하드웨어 파이어월은 소프트웨어가 좀 더 쓰기 쉽게끔 메뉴를 제공해주는 부분입니다. 기능적으로 보시면 이제 어플라이언스 쪽이 당연히 월등하게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Z 상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여러 파트너들이 올린 이런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성하실 때는 이제 DB 아모어와 접근 제어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시고, 웹방화벽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십니다.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제품도 있긴 하지만, 아까 로드 밸런서 VPX 제품 중에 이제 플래티넘이라고 상위 제품을 구매하시면 역시 웹방화벽이 들어가 있고, 이제 포티게이트에도 IPS, IDS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는 추가로 따로 사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 제품들을 구매를 하셨으면 이제 주문 상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주문된 게 없으니까 안 보이겠죠. 오후에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이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요금조회 쪽은 아마 들어가 보시면 이전 실습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금이 부과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요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 가금과 월 가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금은 말 그대로 1시간 단위 가금이기 때문에 이제 쓰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 지우는데 부담이 없죠. 대신에 월 가금은 월 단위 가금으로 되는 대신에 비용이 좀 더 저렴합니다. 다만 월 가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일할 가금이라서 휴대폰 요금처럼 지금 26일이니까 26일에서 금일 월 가금으로 구매를 하면 그 서버는 30일 취소를 하면 30일까지만 과금이 됩니다. 즉 5일치만 과금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월 가금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저희들 교육이 월말에 잡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월가금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 월초에 하면은 한 달 비용이 나갈 텐데, 교육은 사실 뭐 이틀, 3일 정도 하는데 그거를 다 지불하기 아까우니까 베어메탈 같은 장비는 물론 베어메탈과 VN 같으면 시간 가금이 되긴 하지만 그런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이제 네일시스발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시간 가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월말에 테스트하는 월말에 이제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고객 POC나 아니면은 뭐 테스트를 하실 때 좀 더 월말에 하시면 약간 더 절약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월 한 달씩 과금이 되겠죠. 네, 주문조회에는 이제 주문 내용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지원에서 이제 마치 금일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보였던 이런 공지나 이벤트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뉴상에서 보셨던 매뉴얼들을 다시 여기서 한 번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체 매뉴얼이 받아지는 거고요. 아까 상세 매뉴얼은 아니고요. 그 다음 새로 생긴 메뉴가 이제 티켓 메뉴고요. 기존에 1대1 문의로 하시면은 저희 테크센터 쪽 문의로 들어갑니다. 1대1 문의에는 이제 한글로 이제 연락하시면 되고, 실제로 전화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테크센터 쪽으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티켓 쪽은 이제 클라우드 Z 쪽 티켓이 아니고 IBM 쪽 티켓입니다. 보다 빠른 해결을 하시려면은 이제 티켓에 직접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표시 문구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IBM이 직접 문의하는 거고, 그 실제 서비스 자체가 대부분 국내 시간에서는 호주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티켓을 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영어가 너무 좀 급하거나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쪽에서 뭐 MSP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클라우드 기술팀 쪽에서도 일부 서포트를 해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으면 이제 뭐 한글로 한국 사람을 좀 바꿔달라고 적으시고 이제 한글로 적으셔도 이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쪽에 이제 한국인 팀이나 뭐 서포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 늦어질 수는 있긴 한데 가능은 합니다. 아니면 그 서포터 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이제 할만하다 싶으시면은 번역기 돌려서 보시고 그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글로 적었을 때. 근데 어쨌든 가장 빠르게 해결하시려면은 영문으로 적어주시면 제일 빠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거는 이제 이메일을 따로 적어주시지 않으면 이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만 이 메일 회신이 갑니다. 물론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그 답변을 바로 보시려면 이메일로 받아보셔야 될 텐데, 그 메일을 계속 이 이메일 어드레스에 이제 세미콜론을 추가해 주시면 여러 명으로 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티켓 부분은 이제 운영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제 장애나 아니면은 어떤 Q&A 같은 것들도 티켓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실습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회원 정보의 가장 상단의 메뉴에 들어가시면 메뉴를 먼저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데이터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소프트웨어 POD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POD 리스트에서 현재 계정 시트를 받은 거에 보면은 중간쯤에 데이터 센터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인에 맞게끔 선택된 데이터 센터를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SNG 같으면 싱가포르이고요. SEO 같으면 서울, POK 같으면 도쿄, HKG는 홍콩 이렇게 되겠습니다. SYD는 시드니입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실 뭐 금일 과정은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어플라이언스 장비도 이제 준비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베어메탈을 주문하게 되면 베어메탈 자체는 물리 머신이기 때문에 직접 소프트웨어 센터 내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3, 40명이 한꺼번에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시간 절약과 그 다음에 장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실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인 경우에는 뭐 거의 그럴 일은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포티게이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고 있어서 그 장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신청이 안 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을 최대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가까운 리전 POD 중심으로 나눠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디폴트 POD를 선택하는 것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 네. 일단 요금 계산기는 그 오른쪽에 보면 요금 계산기를 들어가실 수 있고요. 원하는 뭐 베어메탈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대신에 요금 계산기는 이제 빠르게 러프한 비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메뉴가 선택되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주 비용이 나올 것들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빠뜨렸네요. 네. 뭐 베어메탈을 28코어짜리를 하는데 뭐 센토스에 그냥 원지짜리, 네, 텐지 할까요? 텐지짜리를 하면 뭐 좀 스펙이 좀 고가라서 그렇긴 한데 월 1200달러 정도 나온다 하고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버들을 혹은 견적들을 누적해서 밑에 넣을 수 있고 엑셀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요금 계산기가 좀 세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세부 항목까지 원하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가 제공하는 요금 계산기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software.com/tco라고. 네, 들어가시면 그 세부적인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좀 복잡하고 좀 느립니다. 왜냐면 항목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꼭 필요하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거는 저희 구매 화면 들어가서 세팅만 딱 하면 밑에 가격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가격 보시고 뭐 견적 작업 하시는 게 제일 빠르십니다. 네, 제일 밑쪽에 이제 이용 약관 쪽이 잠깐 들어가 보시면 저 밑쪽에 제가 잘못 찾겠네요. 네, 이쪽에 SLA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다른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냥 SLA에 대해서 뭐 크레딧 제공으로 가름한다 라고만 돼 있네요. 이게 아마 첨부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좀 쉬는 시간에 찾아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있고, 네, 그 다음 센터 위치는 이제 그 받으신 장표대로 다 설정하셨죠. 그래서 센터 위치는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받으신 장표에서 받으신 그 패스워드 정보에서 여기 콘솔 클라우드 콘솔 누르시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계정 이름을 누르시면 혹은 고객 지원을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시고, 이제 받으신 표에 대해서 해당 센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제 기본 데이터 센터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로 돼 있어서 싱가포르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가 가끔 이메일이 안 맞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바꾸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도 바꾸실 수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유용한 게 있는데 쓸 것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그 자원 자체를 퍼블릭 IP 없이 프라이빗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MZ 조현에 두지 않고 사설 IP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죠. 그럴 때는 물론 뭐 배추천이라는 서버를 따로 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VPN을 엮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SSL VPN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PC에서 소프트웨어 자기가 구축한 망에 대해서 사설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VPN 메뉴고요. 뭐 오늘 오후나 나중에 사용하실 텐데 먼저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VPN 메뉴로 들어가셔서 VPN 아마 아이디가 하나나 다른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제일 위쪽에 그냥 IBM 아이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BM 아이디는 저희 받은 시트의 어카운트 시트의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 어카운트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VPN 접근 쪽에 SSL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공해 주는 거는 SSL, PPTP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PPTP VPN을 암호화가 되지 않고 이제 커넥션이 하나만 지원되기 때문에 SSL 선택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속하실 때 비밀번호를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비밀번호 되어 있긴 한데 가끔 설정 자체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사용되던 계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재설정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소프트웨어 비밀번호로 한 번 더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이제 VPN 메뉴 들어가셔서 SSL로 바꾸고 비밀번호 재설정해서 소프트웨어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Z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 유저 구조와 별도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더 기업 환경에 맞게끔 유저 구조를 새로 바꿨습니다. 재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잠깐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반 유저들은 그냥 맨 밑에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일반 회원이라서 크게 그냥 받으신 계정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 위에 있는 관리 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상위 계정은 SK가 있고 그 밑에 뭐 리셀러 파트너들이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셀러 파트너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밑에 혹은 바로 SK 밑에 기업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기업 회원 아이디를 받으시면은 실제 그 저희가 방금 접속하신 그 관리 포탈 접속하는 게 아니고 매니지 포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떤 팀별로 아이디를 주거나 아니면은 파트별로 아이디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그룹을 관리하실 수 있는, 혹은 그 밑에 유저들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회원들은 그 포탈을 매니지 포탈을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 기업 회원이 매니지 포탈에서 그룹들을 만들고 유저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관리, 저희가 이제 접속해서 쓰는 관리 포탈에는 그룹 아이디와 사용자 아이디 이 두 가지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마 IBM으로 되어 있은 아이디는 그룹 아이디일 거고요. 그거 말고 C000 뭐 혹은 SKT 엔터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 VPN 쪽에 보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 계정 말고 다른 이 계정에 다른 서브 유저들이 있어서 보이는 내용입니다. VPN 메뉴에 가면 여기 보이거든요. 네, 유저 구조는 이렇게 되고, 이제 저희 포탈 말고 이제 다른 부가 기능이나 저희 포탈에 미처 구현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이 간단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NS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DNS 구매도 하실 수 있거든요. 도메인 또. 그런 걸 하시려면 이제 컨트롤 포탈 소프트웨어닷컴
이라는 주소로 가시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디는 이제 별도로 따로 있고요.